올 7월부터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시술비의 절반을 지원받게 됩니다. 모르셨던 분들 귀가 솔깃하지 않으신가요? 임플란트 자체가 워낙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관심 갖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 임플란트 반값에 관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홍지호 박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7월부터 임플란트 시술을 반값에 받을 수 있다는 게 어떤 내용이에요? 네, 7월부터요. 75세 이상의 노인분들에게 이제 국민건강보험에서 50%를 이제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75세 이상의 노인분들께 평생 두 개의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데요. 예. 어금니 쪽에 임플란트를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어금니 쪽에 임플란트를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면 앞니도 지원을 하게 됩니다. 네. 조건들이 조금씩 있군요. 네네. 일단은 올해는 75세 이상으로 한정이 돼 있다고 하는데 75세 이상 노인들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일단 추산 인구 4만 명 정도의 분들이 이걸 임플란트 반값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예. 일단 재원이 476억 원 정도가 들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75세 이상이지만 내년에는 70세, 후년에는 65세까지 대상 범위가 확대가 되죠. 이제 그러면 이제 추정치 수는 안 나오지만 재원도 역시 상당수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네. 최근에 하셨거든요. 네. 자기를 들여서. 네. 그건 소급이 혜택 못 안 받아서. 되는 안 거잖아요. 되겠죠.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이제 8순 되셨어요. 받으실 수 네, 있는. 이게 받을 수 있는 기다리셨으면 되는데. 대상자인데 이 소급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럼 이건 소득에 상관없이 75세, 만 75세가 되시면 다 두 개는 받으실 수 있다 이 네네, 말씀이군요. 그렇죠. 많이는 들어보셨겠지만 대상이 또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임플란트가 뭐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홍 박사님 모신 김에 임플란트에 대한 설명을 먼저 좀 들어볼까요? 어떻게 네네, 이루어지는 거예요? 임플란트라는 거는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뉩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임플란트는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확대 모형이에요? 네, 이게 굉장히 크게 확대를 한 건데요. 예. 사실 이게 실제 모델은 지름이 4m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지름이 코끼리 4mm. 이빨 예. 킹콩 거. 그래서 이게 뼈에 들어가서 인공 뿌리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임플란트라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위에 이를 만들기 위해서 어버트먼트라는 기둥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네. 기둥을 세우게 되고 그 위에 본을 떠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크라운이죠. 네. 크라운을 만들어서 치아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 세 파트로 나뉘게 되고요. 임플란트를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 치아를 이제 없는 분들이 치아를 이제 만든다는 의미도 되지만 네. 뒤쪽에 예전에는 이가 하나 없으면 양쪽에 치아를 걸어서 브릿지라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했어요. 가운데 치아가 예. 없으니까 양쪽에 다리를 놓듯이 양쪽 치아를 깎아서 가짜 치아를 가운데 걸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빈 공간을 메우기 위해서 아무 이상도 없는 멀쩡한 치아를 깎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에 이제 폐단을 임플란트를 없는 부위에 그냥 심으로써 그냥 해결이 되는 장점도 있고요. 또 한 예. 가지 장점은 브릿지라는 거는 양쪽에 치아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제일 후방 치아가 없으면 그렇다. 틀니밖에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 틀니를 하지 않고 네일 같은 치아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임플란트가 굉장히 크게 각광을 받게 됐죠. 어떤 분이 처음 개발했습니까 이거? 이거를 개발하신 분은요, 아이러니하게도 치과 의사가 아니고 정형외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스웨덴의 이제 정형외과 의사가 우연히 이 티타늄이라는 재료로 예. 이제 뼈를 이제 붙이다가 철심 박을 때 사용하는 그렇죠. 그런 네, 그거를 하다가 이거를 이 이빨로. 치조물에다가 하면은 치아 대신 사용할 수 있겠다고 그렇죠. 응용을 해서 예. 정형외과 의사가 처음으로 발견하게 됐어요. 저는 네네. 임플란트가 가격이 좀 비싸다라는 인식이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비싸고요. 또 네. 가격 편차도 상당히 심한 걸로 알고 있어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네. 전국의 그 종합병원의 비급여 진료를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각 종목, 각 항목의 차이에서 가장 심한 편차가 나는 게 바로 임플란트 치료비였습니다. 이게 안양샘병원이라는 병원에서 예. 제일 싸게 받는데요. 90만 원이 최저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원은 제일 싼 게 90만 원이고요. 또 치아에 따라서 이게 금액이 다른데 예. 제일 비싼 건 220만 원까지 받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전국에서 제일 많은 비용을 받는 곳이 원자력 병원입니다. 네. 여기는 제일 싼 임플란트가 250만 원이고 제일 비싼 거는 400만 원.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네. 뭐 시술하는 사람의 능력이나 뭐 자기의 인지도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시술료를 많이 받아서
임플란트가 비싼 것도 있지만 네. 사실상 임플란트의 재료에 해당하는 임플란트 자체가 네. 한 가지 종류가 아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는 뭐 국산이냐 외산이냐에 따라서도 가격의 편차가 굉장히 크고요. 네. 그다음에 국산 중에서도 사실 회사가 우리가 모르는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국산하면 선전 많이 하는 뭐 그 회사만 생각을 할 텐데 사실상 국산 중에서도 굉장히 편차가 굉장히 심하고요. 가격 차가 굉장히 심하고요. 그다음에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뿌리에 들어가는 이 밑에 부분이 임플란트에 해당하는 거지만 위쪽에 있는 부분은 일반적인 크라운이랑 같은 재질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일반 재질이기 때문에 무슨 재료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도 가격이 굉장히 크게 편차가 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일반 금속으로 만드는 크라운하고 예. 금으로 만드는 크라운하고는 가격 편차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예. 만약에 굉장히 싸게 받는 치과에서는 사실상 금으로 만들 수는 없는 거죠. 네. 가격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가격 편차가 좀 나게 되고요. 가격 편차가 심하게 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만 대개 보면은 일반 치과를 돌아다니셔서 가격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크게 편차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만약에 뭐 대학병원을 간다든지 대학병원에서도 특진 진료를 받는다든지 그 치과 진료비하고 일반 병원의 진료비는 많은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 네. 일반 동네에 있는 그 비교를 한다면 거의 거기서 거기 비슷비슷한 비용일 겁니다. 네네. 국산이냐 외산이냐에 따라 네네. 차이도 있고 어떤 재질로 만드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우리 그 잇몸에 박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민할 네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비싸면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가격 차이에 따라서 실제로 품질 차이는 얼마나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질 차이라는 게 네. 예전에는 국산 임플란트라고 하면은 사실 저희 치과 의사 입장에서도 조금 믿을 수가 없다 이런 뉘앙스가 많았습니다. 저렴하지만 믿을 수 없다. 왜냐하면은 국산 임플란트의 역사가 짧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나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의 역사가 벌써 70년대 말서부터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네. 상당히 뭐 30년 이상의 연구 데이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반해서 이제 우리나라 임플란트는 사실 최근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 연구의 이제 데이터 같은 게 굉장히 짧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좀 적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사용을 좀 꺼려 했었는데 네. 사실 요새 같은 경우에는 한국 국산 임플란트도 외제 못지않게 품질이 좋게 나오는 임플란트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 네. 그래서 품질 인증 같은 거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품질 사람 몸에. 인증을 받습니다. 네. 예. 그리고 품질이 인증을 받은 제품만 저희가 쓸 수가 있고요. 그렇겠죠. 그런데도 네. 이제 뭐 재료라는 게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임플란트의 티타늄 재질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임플란트 위에 이제 어버트먼트라 그래서 보철물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정밀한 구조입니다. 네. 치아라는 게 머리카락 하나만 들어가도 저희가 불편해서 사용을 할 수 없을 그렇죠. 정도로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임플란트 픽스처하고 위에 있는 어버트먼트하고 얼마나 잘 정교하게 맞느냐 이런 거에서 또 굉장히 이게 노하우가 굉장히 심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외산 같은 경우에 뭐 유명한 그런 거에서는 그런 정밀도가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비싸게 받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그냥 믿을 수 있게 사용하는 그런 임플란트가 있는 반면에 네. 이제 우리나라 국산 중에서도 그렇게 좋은 퀄리티가 있는 반면에 또 조금 아닌 퀄리티가 것도 있고. 떨어지는 이런 임플란트가 있고 누구나 아래쪽 앞니 쪽에는 임플란트를 심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뼈가 많이 높더라도 그렇긴 해. 이게 앞니기 때문에 미용적으로 더 특별한 재료를 쓰게 되면 더 비싼 거지. 크라운 예. 네네. 임플란트, 어버트먼트, 그다음에 이빨 네네. 크라운. 이 세 개 중에서 크라운 중에서 네. 어느 게 가장 가격적인 측면에서 비중이 높은 겁니까? 가장 비중이 높은 거는 임플란트 픽스처입니다. 네, 픽스처가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뿌리에 해당되는 부분이 가격이 제일 가장 비싸다. 가격도 비싸고 이게 키 포인트를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하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위에 있는 보철물은 저희가 일반 보철물 같이 기공실에 보내서 그냥 일반 기공실에서 받는 그런 크라운인데 이게 튼튼하지 않으면 아무리 비싼 크라운을 집어넣고 뭘 해도 소용이 없는 거 아니에요. 씹을 수가 없으니까 힘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좋아서 이게 픽스처가 잘 얼마나 이게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모든 게 그렇다면 움직이는. 우리나라에서 2011년도인가요? 유디치과에서 사실은 이 원가가 얼마다라는 거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때 제가 알기로는 한 90만 원 정도, 뭐 병원 운영비라든지 소재비라든지 네네. 다 포함해서 네네. 90만 원이면 충분하다 그랬거든요. 네네. 조사를 해보니 그때 내용을 보니까
뭐 픽스트다, 어드버트먼트다, 힐링이다, 코피 이게 다 한 9만 원에서 한 2만 원대 정도. 네네네. 회사별로 틀리지만 한 5만 원에서 6만 원대 편차, 2만 원대 편차 이 정도는 있는데 90만 원이면 충분하다는 게 병원의 입장이거든요. 유디치과가 이제 그 네트워크 병원이라고 예, 그러죠. 맞아요. 그건 이제 우리 쉬운 말로 하면 이제 프랜차이즈 본점에서 각 지점에 그 매장을 내고 예. 또 투자를 하고 운영하는 거를 이제 총괄을 하고 각 지점은 이제 진료를 전담하는 그리고 수익을 나누는 이제 네. 이런 시스템입니다. 전국에 120개의 그 네트워크를 공유했고 그래서 이제 대량 구매를 해서 원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해서 싸게 공급하겠다. 이게 네. 이제 그쪽의 네네. 모토였는데요. 제가 만약에 소비자의 입장이라면 굉장히 반가운 얘기죠. 왜냐하면은 굉장히 비싼 진료를 네. 가격을 낮춰서 현실화시켰다는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근데 네.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어느 정도의 선에서 바람직했어야 되는데 이 네트워크 치과가 되게 이제 덩치가 큰 네트워크 치과에서는 자기네 자금력을 바탕으로 대량 공급을 하고 심지어는 재료를 자기네가 만들 수까지 있는 정도의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네. 이제 저희 일반적인 치과의 문턱을 너무 낮춰놨기 때문에 아하. 그게 문제가 된 거지 사실상 전체적인 진료비에 하향 조정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치아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좀 고가를 내더라도 대학병원을 가거나 이러는 분들도 또 계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병원 같은 경우도 병원 내에서도 가격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시술하는 선생님, 의사 선생님에 따라서 가격이 변한다라는 얘기를 네네. 해요. 실제로 서울대 치과병원 같은 경우는 예. 근데 국내산 임플란트를 할 때 교수님이 아닌 의사 선생님이 시술을 하면 220만 원인데 교수님인 선생님이 시술을 하면 310만 원이었어요. 연세대도 거의 마찬가지였어요. 100만 원 예. 올라가네요. 일반 선생님, 의사 선생님은 200만 원이고 교수 의사 선생님 진료를 봐주면 시술을 하면 350만 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숙련되고 굉장히 안심할 수 있고 하는 그 비용을 병원에선 차별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다. 사실 임플란트 시술이라는 게 일반적인 충치 치료하고는 좀 틀립니다. 왜냐하면은 임플란트 시술이라는 것은 잇몸을 열고 치조골 안에다 구멍을 뚫어서 사실 픽스를 집어넣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구멍을 뚫는 이 뼈가 특히 아랫뼈 같은 경우에는 이 치아가 있는 이 밑부분에요. 네. 굉장히 큰 신경관이 지나가고 네. 있습니다. 그 신경관이 우리 이 뺨의 옆쪽에 있는 입술서부터 다 지배를 하고 네. 치아에 뭐 시구 뭐 뜨겁고 차고 이런 걸 느끼는 걸 다 지배하는 그 큰 신경관이 있는데 네. 그 신경관 있는 바로 위쪽에 임플란트에 픽스를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숙련된 사람이 집어넣지 않으면 예. 잘못하면 신경을 다칠 아하. 수도 있고 하는 굉장히 위험한 구조에 우리가 수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숙련된 의사한테 받는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술 중에 하나예요. 아까 그렇죠. 숙련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 앞니빨하고 어금니 쪽하고 어느 게 하기가 사실상 더 힘든 겁니까? 숙련도 측면에서. 숙련도 측면에서는 어금니 쪽이 힘듭니다. 아,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예. 송곳니에서 송곳니 사이요. 예. 송곳니에서 송곳니 사이, 그러니까 아래턱에서 네. 송곳니에서부터 송곳니 사이에는 신경이 없습니다. 다칠 오. 만한 신경이. 그리고 뼈가 가장 제일 많은 부위고요. 그래서 어느 누구나 아래쪽 앞니 쪽에는 임플란트를 심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 네, 뼈가 많이 녹더라도. 그렇군요. 네. 근데 비싸기는 앞니가 비싸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앞니가 비싼 이유는요. 예. 만약에 어금니 쪽에 있는 재질과 똑같은 재질을 그러니까 크라운 부분입니다. 똑같이 사용한다면 값은 같겠지만 만약에 앞니기 때문에 미용적으로 더 특별한 재료를 쓰게 되면 더 비싼 거지. 크라운 예. 부분이 비싼 겁니까? 그렇죠. 픽처 부분에서 앞니, 어금니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계시는데 이 사랑니를 임플란트 하는 분들도 계십니까? 아, 설마. 사랑니를 임플란트 하는 분은 없고요. 네. 만약에 오늘 박사님 굉장히 곤란한 질문 많이 있는 것도 뽑잖아요. 아닙니다. 있는 아니, 거 아니. 좋은데? 굉장히 재밌는 질문인데요. 어금니가 없는 부분이 이제 없어서 심어야 되는데 네. 어금니 쪽에는 뼈가 없는데 없고. 유난히 사랑니 있는 쪽에 뼈가 있는 사람들은 사랑니의 자리에다 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하. 임플란트에 대한 의료사고 중에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사람에 따라서 신경의 위치도 틀립니다. 아, 그래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밑에 위치에 신경관을 건드리는 게 굉장히 많은 신경 거죠. 치료를 하고 그러면 심어야 됩니다. 만 75세 이상 노인분들이 반값 임플란트를 받을 수 있다는 게
그 아까도 조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다 받으실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어금니에 한정이 돼 있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어금니가 심하게 손상이 되거나 뼈가 전혀 없어서 심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앞니에 허용이 됩니다. 예. 그리고 평생 2개의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부분 틀니를 가지신 분들, 그러니까 치아가 어느 정도 몇 개라도 있으셔야지 해당이 예. 되시고요. 치아가 전혀 없이 틀니를 끼시는 분들은 임플란트에 해당이 안 됩니다. 어차피 그래요? 2개의 임플란트로 치아를 만들 수가, 그러니까 전체를 씹을 수 있는 치아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무치아에서는, 그러니까 치아가 전혀 없는 데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2개의 임플란트도 허용이 안 되는 거고요. 나머지도 할 수 그러면- 있잖아요. 나머지도.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치과에서 치과 의사의 입장에서는 2개의 임플란트만 심더라도 치아가 전혀 없으신 분들이요. 2개의 예. 임플란트만 심더라도 그거를 이용을 해서 틀니를 고정을 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게요. 그런 방법이 괜찮네요. 그런 그럼. 면에서는 예. 2개의 임플란트를 의미가 있어요. 치아가 전혀 없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임플란트가 되거든요. 그렇겠군요. 근데 이제 그게 예. 의료공단에서는 아직까지는 허용이 안 되고 있고요. 예. 치아를 이제 부분 틀니를 끼시는 분들, 그러니까 치아가 듬성듬성 없으신 분들은 이제 네. 치아를 2개를 심으로써 인해서 다른 치아하고 조화를 이뤄서 이제 치아를 만들 수 있다는 조건을 이제 생각을 해서 아마 무치약보다는 치아가 어느 정도 있는 분들에 대해 허용을 예. 하는 것 같습니다. 합리성이 없는 차별인데요. 그럼 네네. 지금 틀니 이야기 나오니까 요 질문 드릴게요. 임플란트는 이번부터 적용이 되지만 틀니는 네. 적용이 이미 됐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틀니를 하신 분들이 임플란트를 나도 한 2개 정도 받고 싶다.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받을 수가 있답니다. 아하. 네, 그래서 기존에 보험으로 이제 부분 틀니를 만드셨던 분들이 네. 이제는 틀니를 없애고 임플란트를 심고 싶다고 하시면 중복으로 커버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치아가 전체가 없는 완전 전체 틀니. 틀니를 가지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또 하나 걱정이 제가 의학적으로는 잘은 모르지만 75세 이상이면 노인분들이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치적으로 좀 약하신 분들이 많은데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임플란트를 하려면은 씻는 거 말고 부가적인 시술을 받아야 될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어쩔 수 맞습니다. 없이 이걸 네네, 위해서 그렇죠. 런 경우 그 부가적인 시술 어쩔 수 없이 받는 부가적인 시술도 보험 대상이 되나요? 궁금하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예. 부분적인 시술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시술이 이제 치조골 이식술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하셨듯이 치조골이 충분치 않아서 이를 심을 수가 없는 분들이 이제 네. 뼈 이식을 해서 뼈의 양을 늘리고 그 다음에 이제 치아를 심는 이런 방법을 택하는데 그런 부가적인 술식은 보험에서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틀니랑 임플란트랑 요즘엔 뭐 같이 또 이렇게 병행해서 뭘 하는 기술들도 많이 나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전체 틀니를 끼시는 분들이 이제 최소량의 임플란트, 그러니까 대개 2개 정도의 임플란트를 사용을 해서 네. 이제 틀니를 거기다 고정을 시켜서 틀니를 사용하기에 훨씬 편하게 만드는데요. 사실 틀니라는 자체가 어디 걸리는 장치가 없고요. 이게 석션에 의해서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흡착기 같이 이 잇몸에 이게 흡착이 돼서 이제 예. 붙어 있는데 아무래도 뭐 딱딱한 음식을 씹는다든지 아니면 뭐 끈적끈적한 음식을 씹게 되면 틀니가 떨어지게 되죠. 예. 그리고 그렇죠. 또 침이 마르게 되면 이제 틀니가 잘 붙어 있지 않고 이런 굉장히 어려운 이제 상황이 있고 또 특히 위의 틀니 같은 경우에는 입천장을 다 막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드셔도 미각이 굉장히 둔해져서 음식 맛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틀니를 임플란트를 심어서 거기에 고정을 시킬 수 있는 임플란트를 만든다면 예. 틀니가 잘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뭐 끈끈한 음식이나 딱딱한 음식을 드시기에 쉽고 또 입천장을 없애도 이게 틀니가 붙어 있으니까 입천장 쪽에 이제 미각에 이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해서 급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우리가 치과 그러면 보통 이제 아프고 하긴 하지만 위험하다는 생각을 잘 안 했어요, 저는. 이게 위험한 시술이라는 생각이 좀 박사님 말 그쵸, 듣고 생각이 신경 얘기 되는데 나오니까. 네. 의료사고 그 경우 있어요? 임플란트 사실상 하다가? 의료 사고가요. 네. 임플란트에 대한 의료 사고 중에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신경 손상입니다. 임플란트 시술 중에. 네, 사람에 따라서 뿌리, 신경의 뿌리라는 게. 위치도 틀립니다. 아, 그래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밑에 위치에 있어서 뼈가 많이 녹았는데도 불구하고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뼈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뼈가 별로 녹지도 않았는데 신경관의 위쪽에 위치한 분이 있어요. 네, 그런 건드려야 분들은 되겠네요, 뼈가 없기 때문에 이 임플란트를 심을 때 신경관을 건드릴 확률이 굉장히 많은 신경 거죠. 치료를 하고 그러면 심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신경 치료하고는 별개인 게 아. 신경 치료는 치아에 있는 그 신경을 건드리는 거고요. 지금은
우리 몸을 지배하는 신경관입니다. 큰 신경관. 네, 그래서 그거를 시야와 건드리게 관계없는 되면 거예요. 관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경관을 건드리게 되니까 뼈가 대개는 없는 분들에게서 신경 손상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임플란트 시술 이후에 그 AS 문제는 어느 정도로 보장이 되어 있어요? 대개 한 1년 정도 안에는 네. 무상으로 이제 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만약에 주로 어떤 경우에요? 뭐 이렇게 빠지거나 제일 이런 경우?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임플란트를 뼈에 심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뼈가 알아서 융합이 돼서 뼈에 단단한 이제 몸의 일부분이 돼야 되는데 네. 유착이 돼야 되는데 유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임플란트를 다시 빼고 뼈가 아문 것을 한 4개월 정도, 뭐 길게는 뭐 6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뼈가 다시 아물게 되면 다시 심는 경우가 다시 있고요. 뚫어져요? 그다음에 이제 흔하게 나타나는 이제 이 AS 중에 하나는 이게 보시면 임플란트 자체하고 이 어버트먼트라고 하는 이 기둥 자체가 나사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힘을 줘서 계속 씹다 보면 이 나사가 풀리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임플란트 픽처 자체가 이제 뭐 이상이 있는 건 아닌데 연결 부위에 나사가 풀려서 임플란트 위쪽에 있는 크라운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간단하게 나사만 조이면 됩니다. 저 이런 얘기 들은 기억 나거든요. 아무리 내 치아가 흔들려도 남의 치아보다 낫다. 네. 그래서 임플란트를 무조건 또 권할 수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임플란트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박사님께서 팁을 하나 좀 주신다면요. 네, 굉장히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아무리 좋은 임플란트라도 내 입만은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이를 지킬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내 이가 불편하고 뭐 내 이가 썩었다 그래서 이거 빼주세요, 임플란트 해주세요.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이를 지킬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이 우선돼야 되겠고요.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임플란트를 하시게 된다면 사실 비용도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 가지 팩터도 중요하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내 마음에 드는 의사한테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고르실 때 신뢰가는 의사 그리고 여태까지 나를 치료해줬던 의사 그리고 설명을 했을 때 정말 이 사람은 신뢰가 가는구나 이런 의사를 고르시는 게 더 실수 일단 명함 주고 가세요. 네네 시술의 비용보다 더 중요한 팩터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임플란트의 비용이 사실 굉장히 비싸지만 그만큼 임플란트를 했을 때 만족도도 그만큼 높습니다. 예. 그래서 비용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의 만족감도 어느 정도 생각하신다면 비싼 임플란트의 값어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100세 시대이니만큼 노후 준비는 이제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필수적인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준비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는 좋은 정보를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이슈토크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